국정원과 총리실 산하의 대테러 센터는 이것을 위반하고 테러 지정 여부를 대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그동안 미뤄왔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에 테러가 발생을 하면 테러범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을 때까지 몇 년씩 우리나라는 무대응 상태로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총리님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 테러에 대한 규정 그 자체는 그 절차에 따라 먼저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네,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국정원이 이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정원의 직무유기 범죄라고 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정원에서 원칙대로 처리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원이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면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테러 피해자를 보호하며 테러와 관련된 제보자를 보호하고 포상할 수 있게 됩니다. 테러 방지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테러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를 보호할 근거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요. 관련 제보가 있을까? 또 그것을 부추기게 될까? 그것을 두려워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정황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가 테러 대응 체계의 컨트롤 타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국회에서 수없이 국조실에 책임 회피를 지적하면서 국정원의 입장만 기계적으로 전달하지 말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법령상 책임을 회피한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네, 테러방지법 6조에 보면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는 국가 대테러 활동과 관련해서 임무 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 직속의 대테러센터에서 실무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한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정원에서의 테러 규정이라든가 관련만으로 맡겨놓지 않고 그 권한과 여러 활동들을 좀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거 좀 더 강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테러 방지법을 제정할 당시에 국회 정보위 검토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테러 대응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어서 국정원에 대한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사건처럼 국정원이 테러 지정에 대한 권한을 오용하지 못하도록 테러 대응의 컨트롤 타워를 국무총리로 하고 그 실무를 총리실 소속의 대테러센터로 조정하도록 하여서 국정원을 통제하려고 한 것이 그 입법 취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 대테러 체계 조직도에서도 그 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국정원은 대테러 대응 체계에서의 한 직무를 담당할 뿐 컨트롤 타워는 총리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입니다. 이처럼 명백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국정원의 직무유기를 방임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직무유기 혐의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올해 대통령 선거 본선거가 시작되기 직전인 5월 14일 국정원이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이 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 내용 알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네, 내용이 뭡니까? 확실하게 테러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한 테러를 지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 그 합동조사팀을 구성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답이 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조실의 테러 미지정 입장을 통보하기 한 달 전에 김상민 당시 국정원 특보를 시켜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제목이 야당 대표 커터칼 살인미수 사건의 테러 해당 여부입니다. 총님, 이 보고서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범행 도구가 양날의 검을 개조한 산악용 칼이라는 사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테러 대응 기관인 국정원에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저 화면에 보이는 칼이 커터칼과 같은 칼입니까? 상식적인 인식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황당한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 김상민이 누굽니까? 바로 김건희에게 그림을 선물해서 매간매직한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공수처에는 윤석열 사단의 송창진이, 그리고 국정원에는 김건희 라인이 김상민이 포진한 채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서 이 사건을 축소, 왜곡, 은폐하는 데 일조해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 국민 다수는 윤석열 정권의 수사기관이 사건의 배후나 그 진상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속된 소년보 목소의 극단적인 정치 사상, 그리고 암살 테러 당시에 제기되었던 의혹 중에 세계로 교회와의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세계로 교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또 최근에 공개된 김충식 수첩에 따르면 세계로 교회, 손 목사, 아산 배방 부동산 7억이라고 하는 메모가 등장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의 배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끈질기게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살 테러 사건에 대한 축소, 왜곡, 은폐, 그 자체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이자 2차 테러였다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살 테러 사건에 대한 상설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는 국가 테러 대책위원장으로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권이 축소, 은폐한 이 사건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개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우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테러에 대한 규정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여러 조항도 있고, 근데 동시에 그 테러에 대한 규정은 국정원에서 한다는 규정이 또한 같이 병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국회 정보위 등을 통해서 국정원에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한번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더 좀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한 과정의 경과 이후에 그 경과를 지켜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테러대책위원회 자체 차원에서 이것을 직접 접근해야 된다면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사건의 테러 지정 검토는 다른 정치 테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 사상, 정치 테러가 적기에 진상 규명된 사례가 없습니다. 연영 선생의 암살 사건은 27년 만에, 김구 선생 암살 사건은 46년 만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납치 사건과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정치 테러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사건만큼은 반드시 적기에 진상을 규명하고 정치 테러 근절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